들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쉬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독일의 말 중개업자 아놀드 빈터가 최순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사실이 최근에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청와대 방문에 앞서 마사회를 만나 말 수입에 관해 의논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최순실과 이 업자가 박 대통령을 만난 지 한 달 후 농림축산부, 교육부, 문체부는 2017년까지 전국 승용말을 4,000마리가량 더 늘리고 승마를 소년체전에 포함한다고 발표합니다. 한마디로 말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단순히 과시용으로 자기 딸에게 말을 판 업자를 박 대통령에게 인사시킨 게 아니라 말 수입과 관련한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입했던 다른 모든 사업에서 그러했듯 여기서도 어김없이 정부 부처 3개가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그 이권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해 주는 겁니다. 우연하게도 말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평범한 가정주부 힘으로 됩니까? 이런 일이 박 대통령 주장대로 대통령은 모르는 사이 벌어진 거라면 최순실은 비선 실세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그럼 그랬다고 말을 하던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 말뉴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까먹을 뻔했네요. 네. 말뉴스가 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아니, 제가 이 뉴스를 어제는 놓쳤더라고요. 네. 어제 놓쳤는데, 어제 뉴스예요. 보니까. 놀라운 뉴스입니다. 네. 후속 보도가 없어서, 한 곳에서만 경향이었던가요? 네,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추가 보도가 딱 한 군데서 나왔는데, 이 뒷부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네, 말 중개업자가 박 대통령을 독대한 후 한 달 후가 지나서요. 2013년 11월 달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승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요. 승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승마장 360여 개를요. 2017년까지 500개로 늘리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이 약 한
4,100마리 더 필요하게 됩니다. 예. 네. 말 많이 사야 되는 거죠. 네. 네. 말만 5,900마리에서 10,000마리로 늘리겠다. 이런 네. 겁니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생 승마 체험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학교에서 이제 말을 타는 체험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요. 네. 승마를 소년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아,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제가 방심했었구나. 네. 최순실 씨가 나타나면 항상 이권이 있다는 거를 제가 잠시 잊고 방심을 했어요. 허를 찔렸다. 저는 그냥, 자신의 딸에게 말을 판 중개업자가 뭐, 예를 들어 좋은 말을 팔아줬다고 고맙다고 인사시킨 게 아닐까라고만 받아들였다가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최순실 씨가 나타나면 어디선가 최순실 씨가 나타나면 반드시 그 뒤에 이권이 숨어 있다는 걸 제가 깜빡 겸허하게 반성했습니다. 네. 네. 잠시 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네. 이 뉴스 뒤에도 이런 게 숨어 있을 줄이야. 네. 굉장히 이상한 뉴스는 이상한 뉴스였거든요. 당시에, 예. 예, 갑자기. 말 중개업자를 굳이 한국까지 불러서 말이죠. 네.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중개업자를 한국까지 불러가지고 굳이 대통령을 만나게 해줬다는 사실에 그렇게 정유라의 일에 관심이 많았나 대통령이 이렇게만 해석했는데 제가 방심했어요. 반성합니다. 제가 이러면 항상 이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까지 꼼꼼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작은 사안에조차. 예, 예. 하지만 작은 사안이 아니었어요. 말을 갑자기 4,000마리 이상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00마리까지 늘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부도 나서가지고 학생들이 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참, 네. 그리고 이제 소년처제에 집어넣고 말 많이 사야죠. 네. 그럼 말 중개업자로부터 말을 사야 되는데, 네. 그 말 중개업자를 또 이제 말을 사게 되는 마사의 관계자를 미리 만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 3개 부처가 한꺼번에 한 달 만에 이런 공약을 발표하려면 대통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걸 어떻게 해요? 최순실 씨가 갑자기 농림축산부 가고 교육부에 가서 앞으로 말 교육을 시키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응? 문체부에 가서 소년처제는 집어넣으시오.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말 한 마리 가격이 정말 싸지 않거든요. 4,000마리를 늘린다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사업인 거죠. 그게 이제 정부 예산으로 사겠죠. 예. 참 놀라운. 자, 저는 반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통령 대면 조사 관련된 뉴스입니다. 특검은 어제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오는 10일 전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SBS가 좀 더 자세한 날짜를 어제 저녁에 보도했습니다. 9일에 실시한다고 하고요. 장소는 청와대 위민관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런 보도가 나가자 오늘 아침엔 한겨레에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가 관련 뉴스에 대해서 발끈했다라는 건데요. 대면 조사 관련해서 조율하는 내용을 양쪽 모두 비공개로 하고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특검이 이를 어겼다라면서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면 특검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면 조사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거죠. 저의 배팅 결과가 조만간 나오겠군요. 네. 500원이 걸려 있습니다. 합의 1,500원입니다. 네. 뒤에 두 개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말 소식 전했더니 문자가 막 쏟아졌어요. 실제로 저희 딸이 말체험하러 다녔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예. 자, 참 꼼꼼합니다. 이 사람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말체험하세요 하고 이렇게 오니까 학부모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일도 생겼네 하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말을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소년체전 됐다니까 이제 참 대단하네요. 자, 배팅. 네. 아직까지 특검발 공식 발표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생긴 뉴스이기 때문에요. 아마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헌법 위배하고 강압 수사 카드는 이제 물 건너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배팅은 여전히 유효해요. 네? 왜 유효하다고 보냐면 대면 수사를 어떻게든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특검이 대면 수사 날짜를 공개했다고 해서 지금 대면 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명분이 그렇죠. 지금으로서는요. 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날짜가 알려진다고 해서 대면 수사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만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유만 나타나라. 제 생각에는 특검이 날짜를 공개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특검이 날짜를 일부러 이제 서로 이제 날짜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뉴스가 나온 걸 보니까 특검이 날짜를 공개했으니 신뢰가 없어서 대면 수사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자해 반발이 아닌가. 자해 청와대 쪽에서 뉴스를 흘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대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좀 약하거든요. 그죠? 좀 폼이 안 납니다, 이거. 네. 예. 헌법 위배 또는 뭐 강압수사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폼이 안 나는 땡깡. 그렇죠. 10일 전후라고 이미 밝혔는데요. 그게 9일이라고 해서 딱히 차이가 나진 않는데. 9일하고 10일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청와대가 스텝이 좀 꼬였는데, 순전히 저희 배팅 때문이다. 네. 저는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네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대면 수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제가 얘기하면 저희 책임 PD가 저한테 매일 1,500원씩 네. 주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걸 본인은 어제까지 몰랐거든요. 네. 계속 모른 채 있고 싶다고 하고요. 네. 제가 만약에 지게 되면 벌칙은 청취자분들이 정해주시는 걸로. 예,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정해주시는 걸로. 그러면 제가 따를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도인가요? 따를지도 모르는 상태. 예. 매우 흥미진진한. 제가 아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배팅이 성공할 것인가. 자, 대면 수사를 거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거부할 명분으로 쓰려고 했던 제 생각에는 제 추정입니다만은 몇 가지 이유들 헌법 위배와 강압수사 이거를 제가 이제 배팅하고 나서 바로 서석구 변호사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네. 다 인증을 해 주셨잖아요. 특검 수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그리고 강압수사 최순실 박근 위에 더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 방송을 듣고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대로 인정해 주셔가지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배팅 승산이 확 올라갔었는데 네. 결과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벌 저에 대한 징벌 또는 뭐랄까요. 벌을 계속 생각해 주시고. 자, 9일까지 지켜보죠. 다음 뉴스는요? 네,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청와대가 정경련의 자칭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실제 수십억 원대 돈이 지급된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나온 건데요. 매년 각 단체의 집회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고요. 그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수단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와요, 요즘. 그죠? 네네. 정경련이 돈을 70억 줬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관련 뉴스가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단체들은요, 돈을 받고 바로 2, 3일 뒤에 주말에 친정부 집회를 열었다라는 건데요. 정경련의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이들 단체들이 주로 돈을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입금 먼저 하고. 예. 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네. 후불 불가능. 입금 먼저 하면 동원하는. 예, 또, 확실하게. 예, 또 하나의 의미는 현금을 바로 줘야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만약에 나중에 정산할 수 있는 관계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일당으로 나오신 분들을 바로 줘야죠. 안 그러면 안 되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고, 이걸 가만 보고 있으면 말이죠. 이 전문업자를 동원해서 포탈 또는 커뮤니티에 댓글 같은 거 쓰게 해가지고 경쟁업체를 죽일 때 쓰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학원에 잘 나가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 학원에서 저 선생님 때문에 우리 학원 학생들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이 업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엄청 많은 것처럼 가짜 댓글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음해성으로. 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바이럴 업체들.
업자가 상대 라이벌을 주기 위해서 가짜 댓글을 만들어내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데 청와대가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업자, 보수단체죠. 예. 보수단체 업자를 고용해가지고 댓글을 다는 여기서는 이제 일당을 받고 나오는 분들이죠. 예. 그런 여론 조작을 했다 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 이제 인터넷에 있는 어둠의 업자들 하는 방식인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거를 이제 재벌들 돈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그 업자 수준 마인드로 가짜 여론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예.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두고두고. 나중에 역사책이 좀 나오겠죠. 이런 일도 있었단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영재 원장 부부의 사업을 위해서 청와대가 애초에 250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려 했다라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2015년 9월에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이렇게 지시하는데요.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김 원장 쪽에다가 R&D 예산 지원 방안 마련하라라고 했고요. 실제로 이들이 박채윤 씨 남매를 만나서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자리에 박 씨 남매는 250억 원이라고 쓰여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마련하지 못해서요. 결국은 15억 원 배정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 전 수석이나 김 비서관이 박채윤 씨 만날 때마다 대통령 주치의를 지냈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동석했던 사실도 특검이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250억짜리였군요. 네. 왜냐면은 그렇게 청해하던 그리고 그렇게 밀어주던 중동 진출을 시도했었고 한번 실패했고 네. 실패하게 만든 사람들 다 때려잡았잖아요. 네, 국세청, 국정원 다 동원했죠. 굉장히 분했던 거죠. 네. 그리고 중국에 이제 진출하려고 덩샤오핑의 딸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한 국빈을요. 네, 국빈을 그 BIP가 모르게 일정을 바꿔버렸잖아요. 원치도 않았던. 예. 원치도 않았던 서울대 건강검진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라고 하는 일정을. 네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형수 시술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거기 밀어넣었으나 의자에 앉지도 않고 돌아갔다. 네, 황당하죠. 네. 일정을 바꿨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전에 이상했던 일들은 이제 서울대 병원장이 왜 전문의도 아닌 김영재 의원을 성형외과도 없는, 네. 건강검진센터 생각해 보시면 거기 혈액검사하고 뭐 이런 데잖아요. 네, 그렇죠. 강남센터요. 네, 네. 거기에 성형외과가 없는데 갑자기 그리고 전문의도 아닌데 이분을 외래 교수로 위촉하는. 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했을까. 그때는 뉴스가 단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 그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실을 쓰지도 않는 네. 서울대병원에서는 쓰지도 않는 실도 사주고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았죠. 무슨 관계냐. 대통령 관심사항이었던 거죠. 네. 중국에 진출하면 대략 한 250억 정도의 사업이 될 거라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R&D 비용을 250억을 책정했다. 네, 예.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 BIP가 그냥 가버려서 15억 원으로 줄어든 거죠. 예, 중국 VIP. 예, 예.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업이었어요. 보니까 250억. 병원 조그만 개인 병원인데 국가에서 250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권이 뒤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 이권은 중동 혹은 중국에 이런 성형 체인점을 진출을 시키는데 이 김영재 의원을 앞세웠지만 뒤에 이권은 최순실 씨가 챙기는 구조. 그런 걸 구상했을 거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여기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도 그러면 이 이권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등장하잖아요. 이 사업 때. 네네, 그렇죠. 계속해서 특혜를 봐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비서관 만나거나 이럴 때도 병원장이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순방 가서도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일이 이쯤 되면은 김영재 의원도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실제로 며칠 전에 특검 조사 받고 갔습니다. 그렇죠? 네. 액수가 이렇게까지 큰지 몰랐어요.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자, 그럼 일단 중요한 주 중에 제목 정도 언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황교안 대행이 특검 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 안 할 것 같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고요. 잠깐만요. 예. 그게 무슨 대단한 뉴스가 아닌데, 당연히 안 할 텐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연장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공소유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소유지가 뭐냐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고. 이런 혐의가 있다고. 근데 검찰한테 그 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어요. 네, 재판에 붙이고 난 다음에요. 그렇죠. 예. 그걸 못하게 되면 공소유지가 안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호성 씨 사건 때 그 중요한 증거물들이 위조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공소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또는 뭐 복잡한 사건들, 이거는 실제 수사를 했던 검찰이 담당자만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검찰을 바꿔버리면,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또 공소유지가 힘들다. 예,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 쳐야죠. 그런데 이제 이 특검이 연장이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특검에서, 그리고 지금 현행 특검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복귀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인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황 대행이 인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인사를 해가지고, 그 보고선상에 있는 간부들도 바꿔버린다든가, 아니면 이 지금 현재 수사를 했던 특검들을 다른 일로 배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그 특검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모른 채 이 사건에 임해야 되잖아요. 공소유지가 어려워요. 그렇죠. 서류로만 보던 거랑 사건을 실제로 사람 만나가지고 들었던 거랑 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특검 연장이 안 되는 거는 단순히 더 이상 수사가 안 된다 수준이 아니라 수사했던 것까지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특검 연장을 얘기하는 건데 시간이 없네요. 제목 하나 둘 정도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황 대행이 또 어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이 2월에 도발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2월에요? 예. 이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황교안 대행이 12월부터 한 것 같은데. 네. 도발 가능성이 낮은 달이 언제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도발 가능성이 11월에도 높고 12월에도 높고 1월에도 높고 항상 높아요. 도발 가능성이 낮은 달이 언제인지. 그게 뉴스죠, 이제. 황교안 대행에서 나오면. 네. 언제 났는지. 기자들이 꼭 물어봐 주세요. 네. 언제 났습니까? 하고 손 들어가지고. 항상 높기 때문에 이분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본인 걱정을 하기도 바빴으나 이제 창당을 해가지고 이제 잘 나가나 싶은데 다시 당을 걱정해야 될. 저도 뭐 당 걱정이 체질인가 봐요. 운명이랄까. 네. 바른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을 걱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세가 좋았고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은 합류할 것이라는 이제 그림 속에서는 아니 새누리당을 이기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후보들도 쭉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더 가라앉고 반면에 황교안 대행은 더 눈에 띄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 탄핵 국면에서는 친박에게 1승을 했다면 반기문 라운드에서는 비박이 졌어요. 친박이 1승을 1대1이 됐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아주 사소한 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 지지율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가 있던 여러 지지율이 황교안한테 좀 더 갔다는 것뿐이지 저희도 오르긴 올랐어요. 뭐 사소한 거지만. 딴 데 다 올라가지고 안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왜 안 왔냐 이거죠. 여기로 안 왔던 것은 이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나 회의 많죠. 아니요. 뭐 그건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지금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탄핵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막 카톡으로 보내는 거 보면 탄핵이 위헌이다까지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또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부추기고 계시잖아요. 엮였다.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막 인터뷰도 하시고. 아니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그 국회가 정해지면 내려오겠다. 물러서시겠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 물러서시겠다고 한 거였어요. 우리 대통령님 하시는 게 뭐 하나 이해되는 건 요즘 없죠.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부추긴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가 조금씩 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태극기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 대통령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교안을 지지하죠. 왜냐하면 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분이고요.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고 전 국무총리였으니까 바라볼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바라볼 포지션에 있는 분이죠. 사실 대한민국 호를 멈추게 한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그분에게 지금 기대를 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 똑바로 해달라. 뭐 법을 어기든 뭐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든 뭐든지 좋으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호위무사를 해달라.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여론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13%에서 15% 되거든요, 여전히. 탄핵이 돼야 된다는 여론은 대략 80%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 몇 달 동안 보니까. 12월, 1월, 1일 변함이 없는데. 대통령이 뭘 하셔도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요. 이 수치가 이제 바로 새누리당이 기반한 수치고 이 수치가 결국은 그 태극기 수치고 그리고 황교안 수치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수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밀리냐는 거죠. 비박이 계속. 수치가 늘어나서 밀리는 게 아니고 뭔가 전략적으로 비박 쪽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죠. 물론 뭐 반성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조금 한 박자씩 느려요. 한 3박자 정도 느려요. 3박자 느려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특검을 연장하냐 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입장을 얘기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뭐 당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당을 깨고 나오면서까지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 모인 분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 이슈가 선점할 수 있는 이슈인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소위 이제 지도부 중에 당연히 특검은 연장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네, 그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누굽니까 이름이? 혹시 그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당 혹시
당대표. 뭐 누구라고 뭐 지도부라고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죠. 지도부 지금 이현 의원님도 지도부잖아요. 최고위원. 예. 그래서 지도부 지금 몇 명 없잖아요. 회의를 좀 빨리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회의를 여는 소집하는 권한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 대표에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연석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연석 회의 안건은 또 남경필 지사가 얘기한 보수 단일화 이게 당론으로 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요. 대선에 다 꽂혀 있군요. 그래서 지금 보수 단일화가 국민들한테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보수냐 진보냐 이거 관심 없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워주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보수 진보는 우리끼리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 탄핵이 그러니까 현재 왜냐하면 80%가 석 달 내내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그거 뭐 0.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 대부분은 79%. 오차범위 내라고 하죠. 79% 80% 이 정도 수준인데 네. 그분들이 막 지치거든요. 예, 너무 지쳐요. 저도 지쳐요. 언제 되냐 이거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쪽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든 느리고 뒤로 미루고 그래서 뭐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전략이잖아요.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 국정 운영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바른정당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계속 대선 얘기만 하니까 대선은 이거 다음이잖아요. 네. 이 일정이 정해져야 대선 일정이 나오는 건데 이분들은 이미 우린 대선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분들은 특검 연장도 당연한 거 아니야? 탄핵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틈을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파고들어서 지금 이 광장에 뛰쳐나가고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는 확실히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른정당이나 저 같은 사람이 했다면 민주당이나. 우린 벌써 감옥 가 있죠. 그랬을 겁니다. 그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특검 현장에 대한 입장도 명백하게 없는 거죠. 당론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사람들 이심점심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행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분이 지금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국회가 하면 되는 거죠. 국회가 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발의는 돼 있지만 바른정당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권선동 법사위원장. 우리 바른정당 출신이고 네. 아마 할 거려? 근데 그분이 딱히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어서 아직도.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데 이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다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바른정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제가 가서 오늘 좀 밖에서 너무나들 궁금해하고 답답해한다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한테 눈이 더 가는 거죠. 오리지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 차별화가 돼서 이쪽은 이쪽하고 다르구나 생각하면 구분해서 볼 텐데. 저희 개념에는 그 소위 오리지널에가 칭하는 그분들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당이 아니고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약속하는 거 지키지도 않고 인적 청산 하겠다 그래놓고는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언제 인적 청산을 했나요? 당원권 정지 3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청산이 아니죠. 그게 왜 청산입니까? 청산이라는 거는 씻어낸다는 거니까 쫓아낸다는 거죠. 근데 뭐 그래도 국민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게 9인방, 8인방 뭐 이랬잖아요. 근데 9인방, 8인방 중에 누구 하나도 쫓아낸 사람 없어요. 당연히 다 남아있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고 그다음에 기가 막힌 거는 이 사태를 오게 한 제일 중요한 분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들은 징계에 유보한다. 언제 우리가 징계한다 그랬냐 막 화를 내잖아요. 아니 이제 김문수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비박계 라인에 서서 처음에 큰 목소리를 냈던 분이잖아요. 같이. 아니 탄핵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죠. 그렇죠. 네. 내막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김문수 전 지사가
그 국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니 시국선언회의에 아주 열심히 나오셨고 네. 시국선언회의라는 게 이제 소위 탈당으로 이어지고 네.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잖아요. 네. 탄핵해야 된다고 대통령. 네. 왜냐하면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강력하게 주장하셨죠. 네. 그게 뭐 내부 회의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언론에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러셨고 저는 또 더 기가 막힌 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닌가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가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로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탄핵에 의결을 당하셨던 분인데 인용이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그 사안과 지금 현재 이 사안이 어떻게 천지 차이 아닌가요? 하늘과 땅 차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죠, 사안이. 근데 그 사안에는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앞장을 쓰셨던 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 근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우리랑 같은 행성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맞나? 혹시 혹성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 이분이 이제 탈당을 안 할 때부터 같이 좀 이상했거든요. 네. 아, 이분이 지금 탄핵,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 뭐, 민심은 천심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고, 마땅히 탄핵돼야 된다고 맨 앞에 서서 주장하셨던 분인데, 탈당을 안 했어요. 사실 거기까지가 탈당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까지가 평생 살아오신 삶의 궤적을 보면 김문수다운 일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뒤로 돌아 하신 이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김문수다웁지 않은 일이에요. 그때 탈당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반 좀 지났더니 갑자기 탄핵 절대 안 된다고 막 눈물 난다고 지금. 눈물 난다고. 촛불 집회 나가서. 이거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을 제가 전언을 해드리면 아 소문이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 탈당을 하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있죠. 몇 분 있죠. 몇 분 있죠. 그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남아 있으면 황교안이 결국 못 나오고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생각이 아니면 왜 저러는지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이. 아, 그런 여의도의, 여의도 통신. 여의도 참새들 얘기예요. 예.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참새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네. 자기들이 각각 들은 이야기 조금씩 모아가지고. 네. 아, 이게 황교안 대행이 결국은 출마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는 누군가는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후보가 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이 15% 13%에게 잘 보여야지. 15%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네, 꿀꺽 해야 되겠다. 근데 죄송하지만 15%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퍼센트 같아요. 15%는 대통령이 못 되시죠. 그건 두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지금 특별히 눈에 안 띄어가지고. 아니 바른정당하고 상관이 없어요. 탄핵을 찬성하냐 안 하냐 그 국민 여론 지지율이니까요. 근데 이제 점점 대선에 가면 갈수록 결국은 보수 진영도 직결하고 진보 진영도 직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탄핵 국면에 다 감춰져 있지만 그 80%에는 보수 진보 상관없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묶여 있는 거죠. 예, 묶여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따로 이제 15% 정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정당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고, 그죠? 거기는 정당이 아닙니다라고. 국민 전체를 보지 않으면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될 사람 밀어주자가 있잖아요, 원래 선거에는. 그러니까 저는 바른정당이. 그분들이 내는 분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뭘 되는 사람을 밀어줘요. 될 수가 없는데 대선은 안 되는 거죠. 되면은 바른정당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 뭐, 그거보다 저는 뭐, 바른정당이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느냐인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 상태가 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자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80대 13이라는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보여주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예측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지금 정국으로는. 네. 근데 탄핵이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새누리당이 역시 책임이 있는 거다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보수 진영이 남아있는 거라고는 바른정당밖에 없고 국민의당의 중도 없고 그러면 바른정당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 대통령이 또 그런 건 잘하시잖아요. 소위 동정표가 굉장히 표 중에서 제일 좋은 표가 동정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 하시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죠. 그거는 바른정당이 어떻게 망하느냐에도 달려있는 건데 제가 답답한 거는 가장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지를 잘 아시는 분들이 모였으면서 새누리당의 플레이에 가장 제동을 잘 못 걸고 있는 정당이 바른정당. 서로 원수가 돼서 헤어졌잖아요.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대표도 잘 안 보인다. 이 비박들이 보면 비박이라기보다 이제 바른정당에 나오신 분들이 보면 좀 점잖해요. 좀 아기 같은 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자꾸. 유승민 전 대표 관련해가지고도 당내에서도 걱정이 많죠. 저희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당 밖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왜 걱정 안 합니까? 당내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다는 게 이제 어쨌든 경선을 해서 지금 뭐 누군가가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를 가고 결국 그렇게 해서 대선에 상당히 가능성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낮지만 남경필 지사하고 경선을 통해서 누가 한 사람이 되고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 후보가 되면 그게 네. 누구든지 간에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유승민 후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절대적이지만 그러면 이제 당 그래요? 바른당에서는 네. 확실해요? 아니 지금 현재 지지율만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내 세력은 어떻습니까? 세력은 뭐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 캠프에 거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가 있으니까요. 남경필 지사 혼자 떨어져 있어요? 남경필 지사님 캠프에는 현역 의원이 누가 있는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가문한 탓일 수도 있고. 현역 의원이 없구나.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당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지사 다음에 연결할 때 약을 내야 되겠네. 아니요. 한 명도 없어요. 아니요. 알려주시면 되죠. 누가 있는지. 네. 공개가 안 돼서 모르는 것일 뿐일 수 있어요. 비밀일 수 있나요? 그런 게? 근데 그래서 이제 10% 정도의 당 지지율이 엎어지는 거니까 네. 더해지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도움닫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10%대가 올라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른다. 그리고 일단 유승민 의원이 바라시는 대로 당 후보가 되면 그 다음은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이나 혹은 범보수로 칭하는 중도까지 포함한 넓은 세력을 상대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단계입니까? 그 다음에? 사실 근데 새누리당과 단일화는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개혁을 완성해야만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그럴 건데. 가능성은 낮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 원래 이제 민주당의 공약 중에서 보면 자기 당의 원인 제공으로 보궐선거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선거를 유발시켰을 때는 그 당은 후보를 내지 아니한다.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박수받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렇다면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후보를 안 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네, 후보를 안 낼 리가 없고 그럴 경우에 결국은 보수 진영에서 새누리하고 바른정당하고 단일화하라는 압력이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그때쯤 되면 저희가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않을까. 단일화하지 않아도 압도하지 않을까. 이 선거 국면에서 그거야 이제 탄핵이 결론이 난 뒤니까. 그런데 탄핵이 결론이 나려면 지금 특검 연장도 압박해야 되고 헌재 판결도 압박해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태도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80%가 지금 국민의 80%가 있는데 당연히 되지 않나 이런 좀 약간 보면 편한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쪽 13%에서 15%를 지지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필사적이고 저쪽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도 막 밀어붙이는. 밀어붙이지만 네. 헌재는. 호연지기가 있어요. 근데 헌재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헌재도 지금 보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 가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변인단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들어주려고 해요, 보면. 네. 공정성. 근데 이제 왜냐하면 나중에 탄핵 결론이 났을 때 그 절차적인 시비를 걸면서 탄핵의 결론을 훼손시키려고 할까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 나가면서 명분을 쌓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인용은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적인 것도 물론 따지겠지만 법률적인 것도 지금 보면 검찰의 공소장 더하기 또 특검이 밝혀낸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 네. 예, 이건 너무 많아서 덮기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탄핵은 어떻게 보면 정치 심판이잖아요. 맞아요. 정치 판단이면은 지금 80%에 13%면 헌재가 그걸 모르겠어요? 저작거리의 표현으로 광을 판다고 하죠. 될 거라면 광을 열심히 파셔야죠. 아니, 저희가 그렇게 얌체짓은 못합니다. 바른정당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른정당 여기 튀어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저게 바른정당 때문에 되었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찬스에서 왜 안 나올까 항상. 이제 저희가 캐스팅 보트를 치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기를 쓰고 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소위 다 될 것 같아서 방을 파는 이런 얌체짓은 잘 안 하죠. 아니에요. 특검 연장 같은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검 연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 할 리가 없거든요. 저는 확률 제로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분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또 당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사람의 양심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을 적어도 당하신 적이 많은 이혜원 의원님이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는 절대로 못 믿어요. 절대로 못 믿어요. 근데 우리 당에 있는 분들 너무 좀 착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하죠. 예. 100% 그렇게 하죠. 예. 안 당해봤을 때 잘 몰라요 아직. 김무성 의원은 출마합니까? 저한테는 문자 온 거 보면 절대 안 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원래 근데 정치인들이 절대 안 하다가 구국의 결단을 하잖아요. 황교안처럼 왜냐하면 절대 안 한다라고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은 묵묵부답이고 나중에는 구국의 결단 얘기하게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붙는 건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 해결돼요. 구국의 결단 플러스 정치는 생물이다. 지금 엊그제 통합하신 손학규 의원님이 정치 은퇴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그분은 한나라당에 있다가 민주당 가셨다가 정치 은퇴를 선언하셨다가 컴백을 그냥 하셨다가 만덕산에 가셨다가 네. 만덕산도 하나의 당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DJ 대통령님도 은퇴를 몇 번 선언하셨다가 컴백도 몇 번 하셨죠. 그렇죠. 만덕당으로 봐야 됩니다. 만덕당. 거기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근데 어쨌든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큰 변화가 곧 있을 수도 있는 시점인데 그리고 그 큰 변화에 바른정당의 역할이 있어줘야 저는 바른정당이 훨씬 제대로 된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보수에 가깝다. 이거 엄청난 평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까칠하신 우리 진행자께서. 새누리당하고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알려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좀 그런데 더 좀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그 말에 상당히 저는 공감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착하게만 생각하시는 우리 당에 계시는 분들을 좀 더 설득해야 되겠어요. 착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새누리당을 믿는 건지 아니면 황교안을 믿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국민들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떠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의원님은 아시잖아요. 당해보셨으니까. 저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거. 당할 때 피도 눈물도 없이 당에 만나는 걸 아시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서 좀 열심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의원이 지금 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제. 여기 좀 나오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나오면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은데. 이분은 잘 나가시는 않더라고요, 어디에. 어느 방송이나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어느 방송이나 잘 안 나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뉴스 공장만 안 나오시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뉴스 공장만 나오시라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막판에 지금 어쨌든 정권 교체 프레임이 아주 크니까 구도가 막판에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이길 것 같다. 새누리와 바른당이 합당해라. 다시 합쳐라.
이장 이혼 아니냐, 합쳐라. 급하다. 저는 그 가능성 제로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거 완전 제로예요? 네. 일단 바른정당 사람들이 그걸 용납할 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후보 단일화 정도는 예를 들면 후보를 뭐 새누리당이 내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정당만 후보를 낸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얘기 정도는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토한 것으로. 근데 후보 단일화 정도는 왜냐하면 바른정당이 이길 거니까 생각하면서 응할 수 있지만 네. 합당은 절대 안 된다. 합당은 지금 새누리당이 개혁을 완성해야만 됩니다. 근데 할 개혁을 없잖아요. 이제 뭐 그건 또 세상이라는 게 변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뭐 할 수도 있죠. 하면은 그때 우리가 논의해볼 문제지. 개혁을 지금 시작도 제가 보기에는 완성했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그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연장에 힘써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폭탄은 오늘 없이 오신 바른정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수많은 화장품. 아무거나 선택해선 안 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시고 그 놀라운 효과를 확인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2월달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고민 과정에 이 책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인터뷰 1공장 시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죠. 결국은 이달 내 헌재 심판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이고 최근에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월 말까지 헌재 선고가 불가능한 거는 분명한 거죠? 현재 증인은 기일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2월 말 선고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면 28일까지 결국은 6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6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후 변론기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예.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욱 2월 말 선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이 선고가 되려면
그러면 증인신문이 한 번 더 잡힌다거나 하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헌재에서 들리는 얘기는 예. 지금도 재판이 열리는 날이 아닌 날은 회의를 계속 한답니다. 평의를 계속 하고 있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평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미리 많이 좀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사실상 변론 기일이 종결만 되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선고까지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 신청했던 그 증인들이 증인 출석해야 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 대통령 측에서 이 증인은 꼭 필요한 증인이니까 반드시 신문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일이 몇 번 더 잡히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통할 경우에 네. 이런 정도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오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잡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일을? 사실상 방어권 보장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격을 지금 의식해가지고 헌재가 증인을 대거 채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흐름이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헌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증인들 다 충분히 받아줬으니 더 이상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기일을 잡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안 나와요, 그날. 지금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실제. 네. 그러면은 3월 13일을 넘기는 것을 첫 번째, 일종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네.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어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증인인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일 날 신문하는 것으로 다시 날짜를 잡아줬어요. 네. 헌재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 증인은 신문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계속 날짜를 새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22일까지 증인기일이 잡혀져 있지만, 그 중에 한두 명, 또는 또 4-5명까지라도, 그날 정해진 날 안 나오고, 안 나왔을 때 대통령 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날짜를 더 잡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헌재가 이거를 거부할 것이냐. 저희가 어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거든요.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네. 또 대통령 측에서 책임지고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대통령 측의 불이익으로 해달라. 즉 다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예.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예,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헌재도 사실 양측 모두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러다가 3월 13일 넘어가지 않을까. 3월 13일 사실상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언제 선거가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을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뒤로는 제가 봤을 때 헌재는 지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전략에. 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일을 잡아주고 또 증인이 안 오면은 또 그 증인을 또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공정성을 좀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측에 좀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헌재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대통령 측의 지원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도 큰 걱정이고. 이게 이제 단순히 3월 13일보다 조금 늦어진다가 아니라 3월 13일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가적인 일정 자체가 아주 오리무중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고요. 정치적 전망도 그러하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네. 기간을 120일 플러스 30일로 연장을 했어요. 120일? 이 법만 통과되면은 자동적으로 50일을 그냥 더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30일 추가가 아니라 아예 50일을 더 추가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120일 수사를 하고 부족하면은 30일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있어요. 최순실,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 사건에 대한 그 소송 진행을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아니라. 네, 특검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특검이 나중에 기소할 뭐 박근혜 대통령 네. 또는 뭐 다른 어떤 재벌들하고의 조화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검찰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네. 그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특수본에서 일단 공소를 했죠, 기소를. 예,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알게 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특검도 이제 공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제 재판을 붙였죠. 네. 특검도.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법을 바꿔서? 예, 법을 바꿔서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관할 권한을 특검으로 넘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화롭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까지는 재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뇌물이 아니라 강요, 직권남용 이런 것 쪽으로 검찰은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은 뇌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이 그걸 다 넘겨받아서 미리 기소됐던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돼요. 예. 뇌물로. 그게 안 되면 다른 방향의 사건이 동시에 그렇죠. 법원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같은 검찰이니까 결국 그 내용이 합쳐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공소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이 가져가도록 법이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특검이 통일적으로 모든 관련 사건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특검에게 일정 정도 그 수사가 끝난 뒤에도 조직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이런 내용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이달 말에 끝나고 나서 그 특검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들은 이제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검찰총장은 대행의 지휘를 받는 체제 속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 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실제로 조사했던 분들이 그 일을 맡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치기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 이동을 통해서 이제 특검이 딴 데로 가버린다든가 배치를 해버리면 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 과거에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약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공소 유지, 즉 재판 진행 과정이 약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죠. 예. 그때 이제 썼던 방법이 특검 그 당시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리고. 다른 팀을 투입함으로 해서 실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시험을 못 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비유하자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이제 법을 고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증죄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위증죄는 두 가지 파트인데요. 하나는 국정조사 때 위증했던 부분들도 수사할 수 있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또 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공소를 유지할 때 그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무엇보다도 수사 대상을 지금까지 보면은 좀 많이 좁아서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사하기가 어려웠는데 대폭 수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이라고 제안했었는데 그냥 인지된 사건으로 이제 넓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알게 되면은 관련성을 떠나서 알게 되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게 만들었는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위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그것도 다 수사 범위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왜냐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재벌들 쪽은 아예 제대로 수사를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다이어리가 40건이나 더 나왔는데요. 17건 정도 가지고 수사했는데 40건 더 나왔으면 수사기간이 몇 배로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 걸 담은 개정안인데, 이게 문제가, 이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2월 내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조건 2월 내에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 내에 되려면 지금 야당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른정당이 여기 크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최소한 바른정당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권성동 법사위원장하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래 이제 이 특검법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야, 즉 새누리당까지 포함한 그 여야가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어렵다. 이게 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새누리당까지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가 이걸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바른정당만이라도 설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뛰쳐나온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는 게 저희들로 봤을 때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좀 설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이게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더 안 되면 결국 남은 방법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직권상정인데 이 대목까지는 아직 의논을 안 해보신 거죠, 당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권상정이란 것이 법에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렇죠. 이 방법까지는 벌써부터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한상으로 보자면 현재 판결 3월 13일 이전의 판결도 그리고 특검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도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다. 전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재 그렇게 약간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L.com 자 생각해봐 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는 미성년자를 끔찍하게 죽인 살인자가 돼 있는 거야 누군가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 근데 이번엔 잘못 건드렸어 준비됐지? 완벽하게 흥미진진한데요?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감독 범죄 액션의 신세계 조작된 도시 2월 9일 대개봉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선 특검 연장 인터뷰에 이어서 검찰이 정기 인사를 단행하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 전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이 정기 인사가 단행될 거란 사실 자체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지난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곧 검찰 인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 예. 추가로 제가 그래서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본 결과 2월 16일이라는 구체적 날짜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16일이요?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지난달 중순에 검찰 승진 인사 대상 범위 이런 게 검토 중이었다는 서면 보고를 그때 받긴 받으셨다면서요? 예, 제가 네. 보통 검찰 인사가 이제 12월에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탄핵 여파로 12월에 못했다가 1, 2월에 할 것으로 예상돼서 좀 우려돼서 예. 총리실과 법무실에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오다가 네네. 지난 1월 중순에 법무부가 저에게 서면으로 네. 검찰 승진 인사 대상과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처음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바로 어제 예. 총리실에서 서면으로 어제요? 저에게 네네 예. 어제 저에게 검찰 인사의 대상과 범위 일정 등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긴 하는 거네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예. 그동안 검찰 인사가 그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하거든요. 네. 근데 부장검사까지는 청와대가 직접 챙겨왔습니다. 부장검사까지는. 그래서 네네. 그래서 검사장과 차장, 부장검사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을 해서 네. 제가 지난 1월 9일과 25일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검찰 인사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또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세 번째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계속 요구하신 이유가 이렇게 이제 고위 인사들, 검찰의 뭐 차장이나 부장 그 이상을 인사하려고 하는 법무부가 이게 문제가 있다, 크다. 네. 그러니까 평검사만 하라고 계속 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요구해 오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제가 현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던 거 이어받아서 특검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검에도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렇죠. 검사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후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한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자들 재판에 공소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있고 사실 실제로 그렇죠. 3년 전에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특별수사팀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랬죠.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이 특검 시점에 인사를 할 때 그런 예전에 국가정보원 불법 개입 사건 같이 네. 부장 차장 인사로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때 국가정보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 그 팀 전체가 뭐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승진해서 빠지고 이러면서 공중분해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사하고 그 밑에 수사팀 검사 전원이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승진 누락돼서 공중분해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공소유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당시처럼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정농단 사건도 제대로 안 되고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돼서 인사하지 마라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이제 특검이 끝나고 나서 돌아갔을 경우에 혹은 특검이 돌아가기 전에 라인 선상에 있던 그런 검사들을 불이익을 준다거나 또는 아예 다른 보직으로 바꿔버린다거나 하면은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공소유지가 어렵다. 그게 이미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만 기후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제 검찰 인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장검사까지는 청와대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여기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좀 좋지 않은 행위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과 특검 수사의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한 그렇죠.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예. 그렇죠. 불이익 주거나 보직으로 이동시킬 경우는 당사자들한테도 크게 문제지만 앞으로 그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공소유지조차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른 보직으로 보내고 그 핵심 보직에 이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채우거나 흔히 말하는 어떤 라인 검사들을 채우거나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국가정보 불법 대입 개선 사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공중분해시켰는데 지금 비상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것도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예. 그 당에서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동안 공식적으로 온 답변은 평검사만 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뭐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나요? 답변이 뭡니까 공식적인? 우리 당 법사위 의원들에게 예. 그것도 구두로 예. 우리 의원들이 평검사만 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법사위 의원들이 할 거냐. 예. 그러니까 평검사 인사만 하겠다 하고 말로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신뢰해도 되는지 의문이고 그 검찰 인사의 특성상 모든 게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겠죠.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고요. 발표를 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발표해버린 끝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환경 권한대행에게 인사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개적으로. 네. 2월 16일 날로 예정된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2월 16일 날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제가 그 황교안 총리가 검찰 고위직 인사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아까 검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도 제가 그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네. 환경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정권 2인자 아니겠습니까? 총리니까요. 총리였으니까. 네.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동 책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지난 11월 그 국회 대정부 질의 때요. 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제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요. 탄핵이 된 뒤에도 대정부 질의 12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답변에서도 제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위 공직자 인사를 할 자격이 없고 특히 검찰 인사는 더더욱 할 자격이 없다 해서도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에 파견됐다, 이제 곧 되돌아가야 될 검사들 입장에서 검찰 인사가 그런 식으로 보복성으로 난 걸 보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특검 수사를 하는 그분들 입장에서도 위축이 되겠네요. 위축도 많이 될 뿐더러 예. 지금 그분들은 이미 수사가 종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그 피의자라고 대통령을 그렇게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인사가 불보듯 뻔한 거죠. 그 사람들도 보복하고 검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보복하는 걸 보면 되돌아갈 사람들이 겁을 먹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특검 연장을 지금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황교안 특검 권한대행이 특검 그 연장하지 않으면 네. 그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어가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 인사를 이 사람들에 대한 국민이나 여러 가지 그 여론을 봐서 보복 인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로 그 이 특검을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이번 수사본부를 검찰 네. 인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네. 정치 검사들로 이렇게 채워 넣어서 저는 특검 수사를 그 검찰이 망가뜨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이제 말씀을 듣다 네. 보면은 특검 팀이 이제 수사를 해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되돌아가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그 인사를 통해서도 특검팀을 와해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지난번 국정원 사건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지금 국민적 여론의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나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나오는 걸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미래나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특검 연장하고 그 검사들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그러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런 의미에서 인터뷰에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AS 시간입니다. 네. 저에 대한 체벌들이 지금 쏟아지는군요. 주말에 친박 집회 한가운데 가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라. 저 근데 이런 거 잘합니다, 원래. 예, 잘 갑니다, 이런데. 악수도 하고 가서. 최순실 큰일 났네 속을 직접 불러라. 네. 공개 방송을 한 번 더 해라. 채찍을 맞거라. 화끈하시군요. 채찍을 맞거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프닝 때 잠깐 독일의 승마가 아니라 이제 말 중개업자 대통령 방문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말 많이 팔려고 그런 이권 사업이 일환이었다. 그래서 교과에도 승마 체험하기가 포함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한 번 타는데 30만 원이랍니다. 지금 그런 제보 문자가 많이 오는데 10회를 하고 본인 부담금 9만 원에 국고로 나머지를 부담해 준다. 이 말도 안 되는 30만 원을 책정해 놓고 30만 원이 되니까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게 학부형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9만 원으로 줄여준 다음에 그 나머지를 국고로 부담해 주는 그런 수업을 벌써 2년째 하고 있답니다. 네. 이거 특검 수사 대상인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꼼꼼하게 많이 해 드시고 있었네요, 이미. 자, 이거 저희가 조만간 추적해가지고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AS 여기까지입니다. 자, 4대 천왕. 혹시 다른 데서도 4대 천왕으로 불리세요, 이제? 별명이?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 아직도 악마가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한 것 같은데. 악마, 네. 양지열 변호사. 재판은 잘 받으셨어요, 근데? 네. 피고인? 네. 저는 피고인이죠, 피의자가 아니라. 네. 피고인? 저는 재판을 정말 오랫동안 받고 있어요. 근데 다종다양하게 재판 받다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뻔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게 질질 끌까 하는 생각? 가끔 들죠. 가끔 드는데 원래 이제 그 사법부가 일정을 잡고 하는 게 여러 재판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사법부의 한 가지 제가 애초롭게 생각하는 건 너무 재판이 많아요. 그렇죠. 보통 지금 재판부 단독 재판 판사들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 1년에 써야 되는 판결문이 1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쳐내고 있다. 재판을 쳐내고 있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판사들 속성이 웬만해서는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 정도면 다 됐다 결론 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들도 그러니까 욕먹기 싫은 거죠. 그렇게 바쁜 나중에도. 어느 쪽으로부터도 욕을 자기는 완전 무결하고 싶은 거예요. 속성이.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다 됐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마지막에도 뭔가 들어달라고 하면 또 끝까지 들어주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 측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변호인 측에서 나올 수도 있죠. 네. 헌법재판소도 저는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저도 이해는 가요. 네. 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심증상 이것은 탄핵 인용에 가깝다라고 판단했다 손 치더라도 만에 하나 예. 그런 결론이 났다 손 치더라도 이런 요청을 다 무시할 수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증인 채택을 한 것 때문에 길어질 거라는 우려들이 좀 많이 있고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언론에서 안 보고 있는 부분은 내용을 좀 소홀히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채택했느냐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고영태 블루케이 이사가 나올 거고요.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나온다고 본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저는 법적 판단 안 하겠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뭘 아십니까 도대체?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에 있는 분들을 구제하는 일은 종종 하죠. 네, 저는 어둠의 세계에 함께 몇 년간을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쩐지 방에 이 라디오로 들어올 때부터 어둠이 한참. 근데 하여튼 나와서 좋은 말 할 리가 없고요. 네. 물론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계속해서 불륜관계는 여전히 그런 신상 공격을 할 것이고. 네, 전략이니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고. 주지 않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그래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 뭐 이런 근데 거죠. 그게 문제는 효과가 물론 뭐 태극기 집회 참석 인원이나 이런 부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끼리 단단해지는 것밖에 없어서 네. 크게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개의치 않을 거고 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신청했던 증인들 중에 기업 총수들은 다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요. 기업 총수들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에서는 최소한 자기들이 피해자였다. 강요해서 마지못해 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유지를 했거든요. 자발적으로 냈다는 대통령의 얘기하고는 정반대되는 건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 신문할 권리를 안 줘버린 거예요. 네. 대통령 다 대리인단들이 요청을 했지만. 이게 이제 뇌물죄냐 아니냐는 형사재판에서 그렇죠. 다뤄져야 되겠지만 강요를 했다는 부분은 이미 받아들였다고 보는 이미 거죠. 헌법상으로는 위헌이 되는 거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형량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건 이제 형사재판이고 헌법재판소 탄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 안종범 같은 경우에도 왜 한 번 증인신문을 했는데 또 받아줬느냐. 그 사이에 바뀐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첩이 무려 39건이나 무더기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걱정하는 것만큼 헌재가 끌려가고 물론 있지 않다. 물론 끌려가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다 생각이 있다. 네,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3일에 지켜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13일 전이 이제 보통 목요일 날 결정을 하니까 9일이고 그다음이 16일인데 네. 늦어도 16일까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정미 재판관이 평일을 다 마치고 나면 네. 결정을 발표하는 거는 그때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상식적인 전망인데 상식적인 게 아니라 법적 전망이에요. 네, 상식적이고 법적인 전망인데 그 정도 법적 전망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세계에서 보는 관점에 따르면 어둠의 세계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어둠의 세계에서는 우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출석 카드. 마지막에 전격 나온다고 그러면서 여론전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론전을 막 해봐요.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는데 당사자가 대통령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겠냐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이 나올 것인지에 관해서도 고민을 했는데 그 카드는 유효해요. 분명히. 그게 당연하죠. 가장 치명적인 카드고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요? 이런 거죠. 나온다고 기회를 잡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계속해서 지연만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사생활 얘기하면서 뭔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만한 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날짜를 주고 3월 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론은 22일 정도 24일 정도 종결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얘기를 하면 나오겠다고 하면 3월 초로 주는 거예요. 다만 그거는 평의 과정하고 상관없이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나왔다? 그럼 바로 결론 똑같이 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하는데도 그 사정상 한 번 못 나왔는데 그걸 기회를 안 주고 바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편파적인 결론이라면 마구 공격을 할 거예요. 그런 비난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조금 불필요한 증인들까지도 다 받아준 거예요. 이미 명분을 하지만 대통령하고는
다른 증인들 다 합쳐서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검찰 이제 수사를 아마 내일쯤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하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거부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 청와대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면 안 된다. 근데 날짜를 알렸다고. 날짜가 알리는 게 무슨 아예 대면 수사를 안 할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뭐든지 핑계만 나타나라 이거거든요. 법정에 많이 서보셨잖아요. 네. 법정에 서면 법대가 굉장히 높죠 판사들이. 그렇죠.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기분 저는 워낙 재판부를 존중합니다. 모든 재판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근데 헌법재판소 그 대법정 보면 이게 87년도에 그 오픈한 거라서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네. 거기서 8명이 쭈르륵 내다보고 있는데 그 밑에 증인으로 서서 가뜩이나 말씀도 잘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말도 잘 못하시는데. 진짜 나오고 싶어서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연시키려고. 그 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막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막는 걸로 다 해결이 안 될 그 상황을 여론을 그거는 만들고 결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헌재의 결단이 그게 가능하겠냐. 이제 헌재의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헌재 판관 개인에 대한 접촉과 압박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게 그거는 말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인데 뭐가 없겠느냐. 집에 안 갑니까? 그분들은 헌재 그 안에서 가만 24시간 계속 있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밥도 먹어야 되고 나가시기도 해야 되고. 뭐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음모론 같은 거 제기하는 분들도 음모론이 계신데.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탄핵 기각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대선과 다음 정권과 직접 연결된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 사람 재판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전체 운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줄을 설까요?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또 어둠의 색이 살아 있어요? 15% 그러니까 15% 황교안 대행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5%라고 하는 세력도 곱하기만 하면요 몇백만 명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공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세력을 지켜놔야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그거라도 지켜놔야 다음이 돼서라도 언젠가는 한번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그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진짜 여기서 이른바 힘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이번에 도와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국정원은 뭐 없어졌나요? 아니 국정원이 탄핵 정국에서 국정원이 이사 갔나요? 국내 정치 개입하면 안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댓글은 뭡니까 그러면? 그거 다 처벌 받았잖아요. 오늘 어제 다 처벌 사이버 받았죠. 사령관도 저 항소심에서 실형 유지 됐잖아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상황은 그럴 만한 조작의 상황은 아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양지에 계신 분들이라 저처럼 음주에 활동해왔던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진행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데 공장장 자리를 걸게요. 그러면. 그거 왜 자기 팔목을 걸어야지 남의 팔목을 겁니까? 아니 말단 짚고 팔목 걸어서 뭐 하겠어요. 공장장 정도는 걸어야지.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전 지사처럼 지명도 있는 분이 불과 2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고 제일 앞장섰던 분인데 2달 후에 눈물이 난다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을 이렇게 한다고. 저도 그분 보니까 눈물이 날라고.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의 끝에. 그분은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은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헌재가 강했어요. 정치적 세력이 더 집요하겠어요. 정치적인 세력이 집요하지만 정치적인 세력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뭔가 조직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조직은 다 살아있다 아직. 조직이 살아있다. 조직은 다 살아있고. 정말 어둠에서 좀 나오세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뿐. 우리 이제 개명천지로 바꾸자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고 또 그렇게 보는 게 양지에 계시면서 법을 다루시는 분으로 당연하나 저처럼 수많은 음지의 전투를 겪은 사람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들키지만 않으면. 중요한 건 최후의 경우에 이제 변론이 22일, 24일에 끝난 다음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2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3월 초순에 뭔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또 정할 수도 있어요. 저는 헌재 재판관들이 느낄 양쪽으로부터의 압박. 숫자는 뭐 15대 80이라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인용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드러난 것으로 보아 탄핵 인용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라 80% 가까이가 80%라는 건 진보 보수가 무관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압도적인데 그러면 8대 15의 비율로 압력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거꾸로 봤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항상 소수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나와서 집회 같은 거 하고 있고. 압력은 실제로 팔 때 15를 거꾸로 받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는 압력은. 왜냐하면 그쪽은 절박하거든요. 근데 판사들이요, 의외로 또 고집들도 되게 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재판만 해온 분들이라서. 이런 건 처음이죠. 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죠. 탄핵은 처음이죠. 탄핵은 처음인데. 이런 압력도 처음 겪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 재판에는 항상 변호사들이 중간에 끼어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런 것들이 워낙에 압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도. 근데 저는 이분들이 물론 마지막까지 자기 소신을 지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높다고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영원히 남을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처럼 이제 각자 개인 의견을 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는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가 그 이유까지 다 영원히 기록을 남기 때문에 대대손손 기록이 남는 거라 특히 명예를 존중하는 이런 분들이 더 이상 뭐 헌법 재판관까지 했는데 바랄 것도 없는 분들이 바랄 거는 있죠. 나와서 이제 변호사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어 그분들을 압박할 수단을 끊임없이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같이 어둠의 세력에 있는 공장장이 좀 막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쪽은 너무 힘세요. 그쪽은 한번 겪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촌 살인 사건처럼 이건 오촌 살인 사건보다 수십 배 큰 건이죠.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뭔가가 전개가 되면 그야말로 나라가 정말 절단이 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나라가 절단 나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나라도 있는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살고 내가 살아서 나라를 봉합하면 된다. 하긴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좀 전에 제 얘기는 너무 나이브한 얘기였던 걸로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아니, 끝까지 가셔야지. 반성을 하면. 아니, 그렇잖아요. 반성한 사람 앞에서 약하거든요. 나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였겠어요. 저도 그 얘기는 너무 나이브한 얘기한 것 같았고. 하여튼 법적 절차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헌재 재판관들을 응원해 줘야 된다. 충분히 응원을 드려야겠죠. 특검을 응원해 줘야 했듯이 이분들에게 딴 거 필요 없어요. 본인의 소신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자꾸 지연 작전에 말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강조를 해주셨으면 거꾸로 좋겠어요. 헌재 재판관들에게 응원하고 80%의 국민들이 뒤에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 네, 그 얘기를 어디서 해요? 할 데가 없어요. 길에 나가는 수밖에 없고 추워 죽겠는데. 하고 있잖아요. 아이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빨리빨리 끝나야지.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3월 13일을 끝낸다니까요. 저기는 3월 9일 날. 저기는 일당에도 나오죠. 그러면 일당 받는 재미라도 있죠. 피곤합니다. 이번에 몇 주 안 남았는데 길거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